어, 5개의 저와 5개의 칼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서 앞으로 과학적 이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민주시민으로서의 판단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아, 방법론에 있어서 또 중대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는 참 마법과 같습니다. 통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떤 집단의 특성에 관한 수량적 서술이죠.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에 이르러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또 상품이 많아지고 그래서 국가가 이것들을 통제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학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스테이트와 스테이트에 관한 학문이라는 이스틱스를 붙여서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영국에서는 political arithmetic, 정치적 산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독일에서 그 진행된 통계의 개념이 더 이제 좋았던가 보죠. 그래서 지금은 statistics라는 개념으로 영어에서도 고정이 됐습니다. 17세기 영국과 독일에서부터 발달했는데 강대국일수록 통계가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도 더 빨리 진행이 되어 있고 인구도 많고 상품도 많기 때문이죠. 이제 이것들이 점차로 통계의 기법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통계로 그 발전이 됐어요. 분포라든지 분산, 또 상관, 또 회귀 이런 아주 중대한 통계기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보통 모집단, 그 모집단의 정의는 뭐냐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들의 전체예요. 그리고 표본인 모집단의 표본을 다루는 건데 표본은 뭐냐면 정보를 추정하기 모집단에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선택된 부분을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 표본을 수집하는 것을 표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보통 모집단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 뭐라 그러냐? 전수조사. 영어로는 센서스라고 말합니다. 이 센서스는 아무 때나 못하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5천만 명을 센서스 하려고 해봐요.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정한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기간마다 한 번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 올바른 관계의 설정, 확률에 따른 추정들을 둘러싸고 갖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규모 자료, 즉 빅데이터, 인공지능 컴퓨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컴퓨팅이 또 발달이 돼서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요새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은 뭐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치에 관한 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 대상이 뭐 1,500명 많아야 2,000명 정도 조사해가지고 5천만의 그 의사를 대변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의 기법이 있기 때문이죠. 모집단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표본을 가장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을 형성을 하고 거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 여론조사의 내용도 신뢰하기 마련이다 이런 거죠. 참 놀라울 일인데 이제 빅데이터가 나타나고 또
인공지능 컴퓨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것은 더 오묘해지고 더 쉬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다룰 때는 통계의 윤리를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 작업에 있어서 윤리 고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빈번히 속임수와 편견의 정당화가 발생합니다. 속임수는 그 카마라 케이스라는데, 이건 카메라가 아니라 캐머럴라는 사람인데, 이 학자가 어떤 실수를 했냐 그러면 그 두꺼비에다가 인디고 블루라는 물감을 주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디고 블루라는 이제 물감을 주사받은 그 두꺼비가 새끼를 낳았는데, 인디고 블루가 돼 있는 새끼가 낳더라는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유전학에 있어서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부모가 교통사고로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팔 하나 없이 나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팔이 없어진 거, 후천적으로 생긴 것, 그 획득 형질이라 그러죠. 그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캐머러라는 학자가 이제 그걸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래요.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 캐머러라는 분이 좀 뜨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두꺼비, 애미 두꺼비한테 이제 그 인디고 블루를 주사를 해놓고 다시 그 조교를 시켜가지고 새끼 그 두꺼비한테도 인디고 블루를 주사를 하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뭐 이것이 발각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이분은 논문이 다 취소되고 이분은 또 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아주 명백한 통계, 명백해 보이는 그러한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조차도 속임수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는 편견을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이 존슨 케이스인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계셨던 존슨이라는 교수가 무슨 조사를 했냐 그러면 흑인과 백인의 가정에 있어서 지능 지수를 이제 통계를 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인의 지능 지수가, 평균 지능 지수가 흑인의 지능 지수보다 높더라.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전이 됐어요. 백인이 흑인보다 혈통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우생학적인 결론이 돼버렸어요. 사실이 그럴까요? 그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변수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백인과 같은 환경에서 백인과 같은 교육을 계속 받으면은 백인하고 같은 지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제 미국 그 통계학계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편견을 정당화하는, 이게 인종주의적 편견을 정당화하는 이런 연구들엔 조심하는 사례로 이것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그 벤자민 디스렐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것은 하나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통계이다. 이런 거죠. 정부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역사상으로 흔히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교양을 가지려면 이 통계들을 정확하게 보고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앞에서 그 사례로 보여줬습니다만, 이 두 도표가 있어요. 우리가 뭐 도표를 신문에서도 자주 보는데, 왼쪽 도표 표 1, 오른쪽 도표 표 2가 사실은 똑같은 통계예요. 한국의 퍼캐피타 GDP 성장률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왼쪽 그래프는 연도를 X축을 좁혀놔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GDP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있고, 오른쪽의 도표, 즉 표 2의 도표는 연도를 표현하는 X축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그 한국의 퍼캐피타 GDP가 느리게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그 자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는 속임수고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지지도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번 제가 여기서 사례를 안 보여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그 구간을 20%에서 50% 사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구간을 좁혀서 보여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40%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것을 0%에서부터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통계의 마법입니다. 어떻게 보이게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통계의 테크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통계의 나무라는 건데, Tree of Statistics, 통계의 나무라는 건데, 지금까지 통계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각종 기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거,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고, 왼쪽이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 질적 분석이니 계량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통계 테크닉이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이 테크닉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당연히 통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T-테스트가 있다. 그럼 T-테스트가
어디에 해당했지? 이게 통계의 나무를 한번 보면서 찾아가면 돼. 카이스케어 분석이다. 어디 카이스케어 분석은 어디로 가는 건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노바 같은 거, 피어슨 그 R 같은 거, 피어슨 R 여기 있니? 코릴레이션의 피어슨 R 같은 건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1강 정치학 방법론에 대한 아주 주마간산격의 간단한 리뷰를 끝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제1강이 끝날 때까지도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 즉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음 강의도 아마 동영상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더 두고 보십시다. 여하튼 이 강의를 끝으로 이제 강의실에서 얼굴을 서로 보면서 강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